자, 화학통 한번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 할 건 화학통. 오늘부터 확률 할 겁니다. 확률. 확률을 한번 들어가 보자. 몇 페이지지? 확률, 확통. 이건 미적이잖아. 확통. 아, 맞네. 너는 그거 하고. 자, 46페이지 한번 볼 거야. 자, 새로운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자, 그래서 별표 좀 쳐놓고 이렇게 시작해 볼게. 자, 처음에 시행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시행.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같은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럼 시행은 뭐냐? 주사위를 던졌다. 그게 시행이라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오케이? 동전을 던졌을 때. 거기까지가 시행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표본 공간이 나오네. 표본 공간에다가 별표 쳐놓고 꼭 외워야 될 용어.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은 뭘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표본 공간은 뭐냐면은 전체 집합이야. 자, 집합 나왔어, 집합. 집합에서 전체 집합은 유니버셜 셋 해가지고 U를 많이 쓰는데, 자, 확통에서는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거든? 그치? 샘플 스페이스 해가지고 S를 많이 쓸 거야. 어쨌든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치? 표본 공간. 자, 그 다음 표본 공간에다가 별표 쳐놓고, 사건 있네, 사건. 자, 사건에다가도 별표 좀 쳐놓고, 자, 사건은 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중학교 때는 어떤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눈이 나올 사건, 이런 식으로 특정 사건을 의미를 했었어. 사건이라는 거에. 그치? 자, 그런데 그게 별로 수학적이지가 않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되면 전부 다 사건이라고. 그치? 자, 예를 들어 볼게.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표본 공간이 뭐가 돼? 1부터 6까지 1, 2, 3, 4, 5, 6. 그 중에서 짝수눈이 나올 사건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집합으로 2, 4, 6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고. 그치?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이 이제 정의가 될 거야. 그치? 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한 거야. 오케이. 자, 근원 사건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1만 있다거나 2만 있다거나 6만 있다거나 이런 식이 근원 사건이 돼. 근데 근원 사건은 잘 안 나와. 별표 굳이 안 쳐도 돼. 몰라도 상관없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 전 사건과 공 사건 있네. 묶어놓고 별표 딱 하나만 쳐놓을게. 자, 전 사건. 자, 전 사건은 항상 일어나는 사건을 전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알겠지? 자, 그래서 표본 공간과 같은 의미를 지녀. 전 사건. 자, 공 사건 뭐겠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공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집합과 같은 기호를 써서 나타낼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7의 눈이 나왔대. 그러면은 공 사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자연수 눈이 나왔대. 전 사건.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 해주면 돼. 자, 밑에 있는 확인 한번 보면 서로 다른 두 개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얘기를 할 때 표본 공간과 모두 앞면이 나온 사건과 서로 다른 면이 나온 사건 전부 다 찾아줄 수 있겠지. 자, 동전 던졌을 때 왜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헤드랑 테일이야. 그래서 옛날 동전 전부 다 한쪽에는 사람 얼굴 그려져 있고 반대쪽에는 숫자 적혀 있고 그렇잖아. 그치? 사람 얼굴 그려져 있는 데를 헤드라고 하고 숫자 적혀 있는 데를 헤드의 반대편이라고 해서 테일이라고 해. 그래서 HT를 많이 나타내. 그치?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고. 자, 47페이지 봅시다. 47페이지.
어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중심 개념으로 볼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합사건 나왔어. 합사건. 자, 합사건은 뭘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알겠지? 곱사건은 뭘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A 합집합 B가 합사건, A 교집합 B가 곱사건 이렇게 나타나면 돼. 알겠어요? 그치? 합사건, 곱사건.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 있어. 배반 사건에다가는 별표를 좀 많이 쳐놓고. 자, 배반 사건은 뭘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를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집합할 때는 교집합이 공집합 나오는 거를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 소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통에서는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 나오는 거를 배반 사건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야, 배반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알겠어요? 배반 사건. 자, 그 다음에 여사건. 자,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 해서 A의 여집합하고 나타내면 돼. 알지? 확률한다 그랬는데 집합하고 있어, 그지? 자, 보자. 48페이지, 49페이지 유형 1번, 유형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유형 1번 보면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니까 표본 공간은 뭐가 돼? 1, 2, 3, 똥똥똥 9까지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 그치? 자, A라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표본 공간 중에서 홀수만 적어주면 되는 거고.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한대. 그러니까 표본 공간 중에서 소수만 적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 상태에서 1번 A 합집합 B라고 읽지 않을 거야. 이제 A 합사건 B라고 읽어줄 겁니다. 이제 A 합사건 B는 두 개 합집합한 거니까 그냥 1, 2, 3, 5, 7, 9 집합할 때 많이 해봤잖아. 그치? 자, A 곱사건 B는 교집합이니까 3, 5, 7만 찾아주면 되고 3번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나머지니까 홀수가 아닌 나머지 짝수만 적어주면 되는 거고 4번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뭐였지? A? 차집합 빼기 하면은 좀 무식해 보이니까. 그치? 차집합 B. 자, A에서 B를 빼면은 뭐가 남아? 1, 9 하고 남겠네. 그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옆에 있는 2번으로 가자. 자,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1, 2, 3, 4, 5, 6 하고 나온 상태에서 A는 3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이야. 그러니까 1, 2, 3 하고 나올 거고 B라는 사건은 소수의 눈이 나올 거야. 2, 3, 5 하고 나올 거고 C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사건이 나올 거야. 약수의 개수가 홀수면 뭐지? 약수의 개수가 홀수. 어떤 숫자가 약수의 개수가 홀수지? 제곱수. 그치? 1 아니면 제곱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서로 배반인 건 뭐가 배반이야? B랑 C가 배반이네.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오케이. 까지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확률 들어갑시다. 자, 확률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 처음에 수학적 확률. 그리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세 가지 형태가 있어. 알겠지? 자, 일단 수학적 확률부터 한번 해볼게. 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학교 때부터 계산해왔던 그 확률 계산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야.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전까지 표본 공간을 에 대해서 얘기하고 왔네.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앞으로 P의 A 하고 표현해 줄 거야. 그래서 이거 쓰는 거 귀찮아하지 마. 그래서 P의 A 하고 표현해 줄 거야. probability of A 해가지고 PA야. 그래서 A가 일어날 가능성 확률. 자,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지. 자, 그럼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얘기를 해줄 거야.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이 확률이야. 했던 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그냥 표현한 거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계산하면 돼. 알았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았지?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 별거 없네. 그치? 자, 확률의 기본 성질 한번 해보고 할 거야. 확률의 기본 성질 밑에 나왔니? 안 나왔네? 확률의 기본 성질은 다음 시간에 나오나 봐.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자, 통계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은 뭘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한테 자료를 줄 거야. 그 자료를 그냥 읽어준 게 통계적 확률이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아이를 딱 뽑았을 때 이 아이가 남자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이겠지. 그치?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오케이? 그런데 청주에서 이번에 출생한 애들이 1000명인데 그 중에서 남자가 580명이고 여자가 420명이 됐대. 그치? 그럼 이 1000명 중에서 한 명 뽑았을 때 남자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이야? 아니네. 그럼 이때 한 명 뽑았을 때 남자일 확률은 뭐가 되겠어? 1000분의 그냥 580 하면 되겠다고. 알았어? 이게 통계적 확률. 자료를 우리한테 항상 줄 거야. 그 자료만 읽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알았어? 별거 없고. 자, 거기 책에 막 그래프 나와 있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통계적 확률이 시행 횟수가 막 많아지면은 수학적 확률에 근사해라는 게 그래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 거거든. 뭐 쓸데없어. 알았어? 쓸데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 기하적 확률 할 거야. 기하적 확률. 자, 기하적 확률은 어떤 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관역이 있어. 내가 화살 쏴가지고 여기에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아니면 여기 맞는 거니까 2분의 1이야?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넓이분의 여기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될 거라고. 그림에서 나오는 확률인 거니까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이 선분 위에 여기 길이가 한 5cm라고 한번 해보자. 그치? 여기서 점 찍었을 때 여기 길이 3cm 안에 있는 점을 내가 찍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길이분의 여기 길이 하면 돼. 그치? 그림에서 나오는 확률이니까 기하적 확률. 그치? 자, 이 녀석은 전체 표본 구간의 원소의 개수를 못 찾으니까 그림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넓이분의 넓이 혹은 길이분의 길이 이용해서 기하적 확률을 계산해냅니다. 어려운 거 없네. 그치? 자, 그 다음 53페이지 확률의 기본 성질 나온다. 확률의 기본 성질 중간쯤에 있는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되게 많이 쳐놓으세요. 쉽거든? 쉬운 내용인데 자꾸 까먹어. 까먹지 말라고. 알겠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자꾸 까먹는 내용이라서 별표 친 거야. 자, 확률의 기본 성질 한번 해볼 거야. 자, 확률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 하는 거라서 사건이 표본 공간보다 원소의 개수 더 많아질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확률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아. 그치? 개수분의 개수한 거니까 0보다 작아질 수 있어? 없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표본 공간이 일어날 사건, 확률은 뭐가 되겠어? A 자리에 S가 들어가는 거니까 같은 값이라서 약분해서 1 될 거고. 그치? 공사건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알겠어요? 제일 기본적이야. 확률의 기본 성질. 그치? 당연한 얘기들인데 자꾸 까먹어. 그치? 까먹지 말라고 별표 친 겁니다. 그치? 어려운 내용 아니야. 되시오. 오케이.
바로 문제네. 자, 문제로 들어갑시다. 대표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어디 보자. 3번부터 볼게. 유형 3번 보면 서로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하고 나와 있어. 주사위 두 개. 자,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주사위 두 개 던졌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3개야, 36개. 6 곱하기 6. 맞지? 주사위를 던졌다. 표본 공간. 맞지? 자, 첫 번째 두 눈의 합이 10일이 되는 10일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래서 유 녀석의 사건을 A라고 하면은 사건 A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서로 다른 두 주사위의 눈을 더한 게 10일인 경우랑 서로 다른 두 주사위의 눈을 더한 게 12인 경우 따로따로 구해보면 되겠네. 10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5, 6 나오는 경우, 6, 5 나오는 경우, 6, 6 나오는 경우 해서 총 3가지밖에 없네. 글쎄?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3 해서 12분의 1 하고 나올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제 자, 2번 볼 거야. 2번 두 눈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곱이 홀수가 나온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하면은 B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곱한 게 홀수가 나야 되는 거니까 둘 다 홀수가 나오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럼 첫 번째 게 홀수가 나올 사건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것도 3가지 곱해서 9가지 하고 나오겠다. 맞지? 자,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9 해서 4분의 1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되게 쉽네. 자, 유형 4번으로 갈 거야. 유형 4번. 수녀를 이용하는 확률 한번 봅시다. 5명의 학생 A, B, C, D가 있어. 자, 1번에서는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앉을 때 하고 나왔어. 확률 푸는 거 알지? 우리? 때 앞에가 전체 사건이야. 즉, 때 앞에가 표본 공간이야. 때 뒤에가 특정 사건인 거야. 이제? 자, 일렬로 앉힐 때 B랑 C가 양끝에 앉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표본 공간부터 한번 해보자. 표본 공간은 몇 개 나와? 5명이 일렬로 앉는다가 표본 공간이잖아. 그제? 그러니까 5패. 오케이. 120 하고 나올 거고. 자, B랑 C가 양 끝에 앉을 거야. B랑 C랑 양 끝에 앉을 거니까 그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하면은 B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고 나머지 3명만 앉히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3팩. 근데 B랑 C랑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2팩 하고. 자, 그래서 6이 12 하고 나와서 우리가 찾고 싶은 A가 일어날 확률은 120분의 12, 그래서 10분의 1 하고 나올 거라고. 자, 2번. 이번에는 원탁에 앉을 때 D랑 E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래서 때 앞에는 원탁이 앉는 거야. 원순열로 들어가네. 그래서 원순열 기억하지? 자, 그래서 원순열로 얘들 앉혀버리면은 5명을 앉히는데 5로 나누면 되겠다. 그게 바로 표본 공간. 자, 그래서 4팩이니까 24. 자, D랑 E랑 이웃할 거야. 그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하면은 B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D랑 E를 묶은 다음에 나머지 포함해서 4명을 일렬로 원탁에 앉히는 경우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3팩. 자, 그런데 얘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 2팩 하면 되겠다고. 맞아요. 그치? 그래서 6이 12 해서 24분의 12에서 2분의 1 하고 나오겠다고. 됐지? 자, 유형 5번으로 가보자. 수녀를 이용하는 확률.
자, 1번 보면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때 앞에는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자, 세 자리 앞에 쓸 수 있는 게 5개, 두 번째도 5개, 세 번째도 5개라서 5의 세제곱하고 나올 거고. 맞지? 자, 요 사건, 홀수가 될 사건을 A라고 하면은 A라는 건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세 자리 중에서 맨 마지막에 홀수 쓰면 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갈 건 3가지, 나머지는 5가지씩. 그래서 A가 일어날 사건은 3 곱하기 5의 제곱하고 나오겠다. 그래서 P의 A는 5의 세제곱분의 3 곱하기 5의 제곱해서 5분의 3 하고 나오겠네. 됐지? 하시면 되고. 자, 2번 6개의 숫자 1, 1, 2, 3, 3, 4를 모두 사용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러니까 결국 1열로 나열할 때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가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어디 보자. 자, 요 녀석을 1열로 나열하는 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그러니까 6팩을 뭘로 나눠줘? 1, 2개, 3, 2개잖아. 그래서 2팩, 2팩으로 나누는 게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 그러니까 6, 5, 4, 3, 2, 1 약분. 그래서 180 하고 나올 거고. 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모두 짝수래. 그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하면 B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맨 마지막에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2랑 4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4개는 1, 2개, 3, 2개가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앞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팩을 2팩, 2팩 하고 나눠주면 되고. 자, 2랑 4는 여기 들어갈 건데 자리 바꿔도 돼. 그래서 2팩 하고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약분 4, 3, 12 하고 나와서 180분의 12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유형 6번에서는 조합을 이용하는 겁니다. 흰 공 3개랑 검은 공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표본 공간. 그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줄 거야. 그러면 8개 중에서 3개 뽑는 거야. 8, 7, 6, 3, 2, 1 약분 8, 7에 56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자, 그 상태에서 1번 보니까 흰 공이 3개 나오는 경우야. 자, 그래서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흰 공 중에서만 3개 뽑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한 가지 경우. 그치?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은 56분의 2라고 나올 거고, 두 번째 흰 공 1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흰 공 중에서 하나 뽑고 검은 공 중에서 2개 뽑아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30까지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56분의 30 하고. 그치? 쉽네. 그치? 어렵지 않아. 그치? 안 어렵잖아. 제발 안 어렵다고 해줘. 여기선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없으면은 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치? 굳이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안 해줬으면은 다 다른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치? 다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헷갈리니까 그런 생각 이제 버려. 다 달라. 알지? 무조건 다 다른 거야. 얘네들이 같다고 나왔으면 EH 상관이거든.
굳이 같다라고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달라지겠지. 중복 조합? 중복 조합? 그치. 흰 공 몇 개 뽑고 검은 공 몇 개 뽑는지만 중요한 거니까. 그치. 중복 조합을 써주는 거지. 오케이. 그 말고는 다 달라. 그치? 무조건 다른 거야. 무조건. 아무 얘기 없다. 다 다른 겁니다. 자, 유형 7번으로 가자. 통계적 확률. 자료를 항상 우리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 42%, 40%, 37%, 29%, 32% 이렇게 지지를 했대. 자, 그랬을 때 40대 여자 200명 중 A 정당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뭐요? 40대 여자니까 32%가 지지하고 있대. 그치? 그러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32 끝하고. 뭐 이딴 문제가 다 있어. 그치? 그렇게. 자, 그 다음 유형 8번으로 가자. 자, 유형 8번.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 안에서 한 점을 딱 찍어가지고 P점은 이 내부에 찍히는 거야. 내부에 P점 한 점 찍어가지고 BC랑 연결해가지고 삼각형 만들어줬을 때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할 거야. 자, 그럼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보면은 우리는 삼각형은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세 가지 종류고. 그치? 둔각이 아니고 직각이 아니면 예각일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뭘 찾아줄 거냐면은 직각이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럼 직각이 되는 경우는 언제 직각이 돼? B각도나 C각도가 직각일 수는 없으니까 내부에 점 P를 찍어가지고. 그치? 자,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주면은 이 원 상에 찍혀버리면 직각삼각형 나오겠지. 맞아. 그럼 P가 이 원 내부에 찍혀 있으면 둔각삼각형 나올 거고, P가 이 원 외부에 찍혀 있으면 예각삼각형이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예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내가 P를 이 영역 안에 있는 녀석을 찾아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전체 넓이분의 여기 빗금친 넓이 하면 되겠다. 맞아. 자, 그럼 요 빗금친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요 반원 넓이 빼면 돼.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짜리라서 파이 r 제곱 빼 절반 해주는 거니까 8분의 파이. 그래서 빗금친 부분 넓이는 1-8분의 파이가 나오고 전체 넓이는 1하고 나오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1-8분의 파이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가 뭐? 각이 나올 확률. 맞지? 오케이. 둔각이 나올 확률은 몇일까? 이 안에 있을 때 확률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8분의 파이. 오케이. 그치? 다 더해보니까 몇이야? 1 나오네? 그럼 직각이 나올 확률은 몇일까? 직각이 나올 확률은 0이야. 그치? 내가 눈 감고 찍으면은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히게 찍어도 이 선상에 있는 점을 찍어줄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오케이. 영역 안에서 선이 차지하는 거는 면적이 제로니까. 오케이. 이 선상에 있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찍어줄 수 없어. 그치? 0이야, 0. 좀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이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이야. 마치 우리가 로또 당첨될 확률이 없는 것과 같아. 오케이.